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WHO가 한 건 자폭밖에 없습니다. 국제기구가 강대국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게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니지만 눈치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WHO 덕에 또다시 국제기구 무용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불이 났는데 경보를 울려야 될 책임이 있는 놈이 가만히 있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습니다. 불이 난 곳은 지네들이 알아서 잘 끄겠다고 하고 있고, 국제기구란 놈은 그거 잘 끄고 있으니 걱정 말라며 불난 집을 칭찬까지 합니다. 그러다 그만 불이 여기저기에 옮겨붙어 이 지경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짓에는 다분히 경제적이고 무엇보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인 이유를 좀 볼까요? 우리는 사실 문제의 원흉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사무총장 테워드로스 여수스 때문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사람은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여수스 총장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출신입니다. 여수스 전까지 WHO는 아프리카와 동남아 출신을 사무총장으로 뽑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국제기구가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사무총장을 뽑는 반면 WHO는 전문기구라는 특성에 따라 사무총장의 자질 문제를 이유로 유럽, 미주, 서태평양 지역에서만 사무총장을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선출 방식을 바꾸자고 거세게 요구했고 2012년부터 다른 지역에서도 사무총장을 선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출신 총장을 뽑은 게 이 여수스입니다. 그럼 에티오피아 출신인 여수스가 왜 그렇게 중국을 감싸고 도는 걸까요? 한간에는 에티오피아가 중국에서 돈을 좀 많이 빌려서 그렇다는 썰도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식 ODA, 쉽게 말하면 신용이 없어 돈을 못 구하는 가난한 나라에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못 갚으면 철도 운영권 같은 이권을 챙겨가는 겁니다.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일본의 방법과 비슷하죠. 현실은 대부분의 돈 빌린 나라가 돈을 못 갚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수스 같은 아프리카 정치인들이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 이야기는 차이나 스탠다드에 관한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기구의 관점에서 바라볼 건데요. 국제기구는 2개 이상의 나라가 합의해 만든 조직을 말합니다. 최초의 국제기구는 분쟁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라인강 항행중앙위원회죠. 과거에는 물류를 거의 배로 실어 나르다 보니 백길 사용 때문에 나라 간 마찰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통정리하려고 최초의 국제기구를 만든 거죠. 그런데 이게 벌써 200년 전 1815년의 일이고 지금은 유엔과 관련된 국제기구만 40개, 그 외에도 73개가 더 있고 합치면 113개나 되는 국제기구가 운영 중입니다. 이 수많은 국제기구 안에는 영향력이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대장 노릇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WHO 같은 UN 기관에서 말이에요. 일단 WHO는 UN의 감독을 받는 UN 전문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UN은 현재 193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있는 가장 큰 국제기구죠. 그 UN의 제청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WHO는 유엔과 심볼이 비슷하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구입니다. 본부의 위치도 유엔은 뉴욕에 있지만 WHO는 제네바에 있죠. WHO는 전 세계를 6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본부까지 총 7,000명 정도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인 연구나 활동을 활발히 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활동 예산이 빠듯하기 때문인데요. 과거 ITC라는 국제기구는 예산이 없어서 파산하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2018년 WHO의 결산액은 27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4천억 정도입니다. 큰 금액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직원 3,000명에 2018년 예산이 63조인 것과 비교하면 WHO가 직원은 더 많고 예산은 더 적은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예산의 크기보다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국제기구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회원국별로 일정하게 분담금을 정해 징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분담금은 기구 유지비 명목으로 받는 것이고 이걸로 확보되는 예산은 필요한 예산의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외상을 하는 나라도 많아서 여기에 의존하고 있을 수만은 없죠. 두 번째 방법은 유엔이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에서 조성한 펀딩으로 모은 돈을 건네받는 것입니다. 이걸로 또 전체 예산의 20%를 충당하죠. 마지막 방법이 예산의 60%를 차지하는 기부입니다. 국제기구가 국제공무원 조직인지 알았더니 실상은 기부받아 운영하는 조직인 것입니다. 여기엔 개인 기부자도 있지만 기부의 대부분은 각국 정부 예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미국이 전체 예산의 5% 정도를 내고 있었죠. 미국 정계에서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큽니다. 그냥 미국이 다 핸들링할 수 있는데 왜 각종 국제기구를 다 지원하면서 외몬 돈을 쓰냐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각종 국제기구의 기부금을 꾸준히 줄여가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예산은 대부분의 국제기구의 가장 골치 아픈 숙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1년 예산이 2.5조인 WHO에 중국이 2022년까지 한화로 약 10조 원을 WHO의 각 사업 분야에 나눠서 투자하겠다고 밝힙니다. 거기다 올해 2월 초 미국은 WHO에 지원하던 기부금을 절반으로 줄여버립니다. 그 와중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고 WHO는 오직 중국을 위한 대응만 하다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열받은 미국은 기부금을 아예 전액 삭감해버립니다. 하지만 여수스의 태도는 오직 돈 때문만은 아닌데요. 여수스는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정치인입니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였던 에티오피아에도 아직도 그런 성향이 강하게 남아있고 여수스는 사회주의 성향의 짐바브웨 군부 정권과도 유대가 형성되어 있죠. 한마디로 정치적으로도 중국과도 죽이 잘 맞는 놈이란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튀고 싶어 하던 중국에겐 좋은 작업 대상이었죠. 그리고 중국은 그 틈을 잘 파고들었습니다. 중국이 WHO에 투자를 약속한 2017년에서 2022년은 여수스의 임기와도 일치하죠. 그런데 중국이 작업해놓은 국제기구가 이 WHO 하나만일까요? 그 나머지 이야기에 대해서는 2편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